지금 6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6월 말 그리고 7월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내용 지금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요즘 주가가 잘 올라서 흐뭇하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준비예요. 주가가 잘 오를 때일수록 방심하기 쉽습니다. 이대로 쭉 가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예상 못한 출렁임이 오면 더 크게 당황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많이 올라온 자리에선 작은 흔들림에도 이제 떨어지나 싶어 손이 떨리기 마련이에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삼성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큰 분기점이 3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출렁여도 당황하지 않지만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무서워서 헐값에 팔아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분기점 뭔지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주가가 흔들리는 것 자체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이 올 줄 알고 맞느냐 모르고 맞느냐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걸 미리 알면 창문 단속하고 차분히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맞으면 허둥지둥하다 사고가 나죠. 주식도 똑같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다음 달에 주가가 출렁일 때 그때들은 그거구나 하고 차분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다음 달 초에 삼성의 2분기 성적표가 나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걸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합니다. 미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성적표는 아주 좋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삼성이 영업이익으로 8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을 거라고 봐요. 지난 분기에 57조를 벌어서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그걸 또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석 달 전만 해도 45조쯤 벌겠지 했는데 한 달 전엔 80조, 지금은 8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들이 삼성을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요즘 메모리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큰 고객들이 몇 년치 물량을 미리 잡아두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그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잘 벌었는데 왜 떨어져? 싶으시죠?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말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겁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올라 있다가 막상 좋은 실적이 진짜로 발표되는 순간 기대가 현실이 됐으니 차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뉴스에도 잠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잠깐 출렁인다고 해서 놀라서 따라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을 챙기느라 생긴 출렁임일 뿐이거든요. 오히려 보셔야 할 건 숫자 자체입니다.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다면 그 좋은 실적은 며칠 출렁인 뒤에 결국 주가에 반영되게 돼 있어요. 당일에 빨갛고 파란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회사가 돈을 잘 벌었나 못 벌었나 그 본질만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이라면 실적 발표 당일 잠깐 빠진다고 서둘러 던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 그게 시간을 두고 주가를 받쳐주니까요. 아직 안 들고 계신 분이라면 발표 전에 미리 다 사두기보다 발표가 좋게 확인되고 난 뒤 차분히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자세가 조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거든요. 두 번째 분기점으로 가보죠. 다음 달 말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회의예요. 이걸 FOMC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미국이 금리 정하는 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우리 삼성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 특히 외국인 자금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외국인들은 부지 위험한 한국 주식 대신 안전한 미국의 돈을 둬도 이자를 두둑히 받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죠.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에 더 받자 이자가 적으니 더 벌 곳을 찾아 한국 같은 시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결정과 그날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도 출렁이고 외국인 매매도 크게 흔들립니다. 삼성은 외국인 비중이 큰 회사라 그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경기가 좀 식는 신호가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춰 돈을 풀 거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시장으로 돈이 돌아오니 우리한텐 좋은 일입니다. 다만 총재가 아직 멀었다 하는 식으로 신중한 말을 하면 실망 매물이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말 한마디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금리 결정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든 아래로든 갑자기 튀는 거죠. 이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게 장 초반 추격 매매예요. 새벽 발표 보고 놀라서 아침에 덜컥 사거나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렁임은 대개 하루 이틀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발표 직후 며칠은 차분히 지켜보시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오히려 돈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을 100% 꽉 채워두면 출렁일 때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요. 조금 여유를 두면 설령 빠지더라도 오히려 싸게 더 담을 기회로 볼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하락인데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되고 없으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기점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분기가 바뀌는 길목입니다. 한 해를 넉 달씩이 아니라 석 달씩 넷으로 나눈 걸 분기라고 해요. 1월부터 3월이 1분기, 4월부터 6월이 2분기, 이런 식이죠. 지금이 마침 2분기가 끝나고 3분기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게 왜 분기점이냐면요, 외국인 큰손들은 분기가 끝날 때마다 한 분기 장사를 마감하면서 주식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익 난 걸 일부 챙기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말, 그러니까 분기 끝자락엔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일이 잦습니다. 이걸 모르고 보면 외국인이 삼성을 던진다, 큰일 났다 하고 겁이 나죠. 주가도 그 영향으로 분기 말에 잠깐 약해질 수 있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분기 말 매도는 삼성이 나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반력에 따라 습관적으로 정리하는, 어찌 보면 기계적인 매도예요. 그러니 분기 말에 주가가 좀 밀린다고 공포에 질려 같이 던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분기가 새로 시작되는 다음 달 초가 되면 정리했던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는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분기 말 약세만 보고 끝났다 단정하지 마시고 분기 초까지 흐름을 이어서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한 장면만 보지 말고 앞뒤를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태면 이 세 고비가 사실 다 몰려 있어요. 이달 말 분기 말 매도가 나오고 다음 달 초 실적이 발표되고 다음 달 말 금리 결정까지 한 달 남짓한 사이에 큰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엔 주가가 평소보다 더 많이 출렁일 수 있어요. 미리 알고 계셔야 그 출렁임을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고비들을 잘 넘기고 나면 주가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치는 거예요. 실적이 확인되고 금리 방향이 정해지고 분기 수급이 정리되면 시장은 다시 회사의 본래 실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한 달을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지나가는 길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고비를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하나, 다음 달 초 2분기 실적 발표. 좋게 나와도 잠깐 출렁일 수 있으니 당일 숫자 노름에 휩쓸리지 말고 실적 그 자체를 보세요. 둘, 다음 달 말 미국 금리 결정. 새벽 발표 뒤 장 초반 급변동에 추격 매매하지 말고 며칠 지켜보세요. 셋, 분기 바뀌는 길목의 외국인 매도. 기계적인 정리일 뿐이니 공포에 던지지 말고 분기 초까지 보세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순간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마라. 본질과 흐름을 차분히 보라는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이 세 고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런 고비에서 주가가 출렁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란 점입니다. 큰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은 늘 출렁해 왔어요. 중요한 건 그 출렁임이 회사가 망가져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심리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눈이에요. 오늘 보신 세 고비는 다 후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출렁임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본질이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응의 마음가짐이고요. 매매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현금도 어느 정도 남겨두면서 가시는 게 한결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과 대응을 큰 손들은 다 미리 꿰고 있습니다. 언제 실적이 나오고 언제 금리 회의가 있고 분기 말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달력에 다 표시해두고 준비하죠. 반면 우리 같은 개인은 그날 닥쳐서야 뉴스를 보고 오늘 왜 이래? 하며 허둥지둥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한 발, 아니 두세 발 늦는 거예요. 왜 늘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는 넘쳐나요. 다만 그 흩어진 일정과 정보를 모아서
언제 뭘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둘 시간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생활하느라 바쁜데 이걸 매일 챙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로 드립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들었는지 보실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거기엔 오늘 말씀드린 실적 발표나 금리 회의 같은 중요한 일정이 언제 있는지, 그때 삼성과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느 길목에 와 있는지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어제 만들어둔 묵은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흐름으로 새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처럼 큰 고비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자료를 꺼내보시면 아, 이건 미리 알던 거구나 하고 차분히 중심을 잡으실 수 있게요. 솔직히 이 정도 자료는 어디서 돈 주고 사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는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해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공짜로 줘? 싶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 다음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을 적어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일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못 다룬 이야기들도 함께 담아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요즘 특히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삼성이 실제로 돈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 중 하나거든요. 오늘 짧게만 귀띔해 드릴 테니 아, 이런 흐름이 오는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량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막히듯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다만 이런 정식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 이미 큰 고객사하고 사업화를 논의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삼성은 이미 자리를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길을 열면 관련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협력사들이 그 수혜를 같이 입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방금 안내한 그 무료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삼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링크로 양식만 적어주시면 자료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미리 알아두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삼성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세 가지 고비를 미리 짚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미국 금리 결정, 그리고 분기 바뀌는 길목의 수급 변화, 그리고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정리해봤죠.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흔들림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미리 알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고 맞으면 공포에 헐값에 팔지만 알고 맞으면 올 게 왔구나 하고 차분히 넘깁니다. 같은 출렁임인데 누구는 무서워서 손해보고 누구는 차분히 기회로 삼아요. 그 차이는 결국 미리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다음 달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고비를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한결 덜 흔들리실 겁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못 다룬 삼성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씩 더 꺼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